수분도 적당히 밑에서 끌어올리게 강제로. 무슨 얘기냐면 싹이 나면서 이 싹에서 밑으로 오옥신이라는 물질을 내리면서 나한테 영양분 물모를 공급해줘라 신호를 보내요. 그럼 밑에서 신호를 보내고 잎이 크면서 그늘을 가려줘요. 빗길에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내가 미래의 책을 요만큼밖에 못 해갖고 이 빗길 상황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 것들 조금 나눠주고 그런 개념이니까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접목사라든가 뭐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 못지않게 좀 할 줄 알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짜개접이나 깎기접을 하시잖아요. 그거의 맹점이 그러니까 성공률이 되게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형상층 맞추느라고 막 뭐 하지만 제대로 안 맞춰갖고 상당 부분 실패하고. 근데 몇 가지 방법들은 형상층을 맞출 필요도 없고 그냥 접수를 길게 자르고서 그냥 갖다 꽂고 테이핑만 하면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70% 이상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접목 자체의 기술도 있지만 접목 후에 그 관리에 따라서 다시 50%가 뚝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수분 관리를 제대로 못했거나 중간에 건드렸거나 아니면 너무 강한 햇빛이라든가 너무 약한 햇빛 뭐 이런 거 양분 이런 관계들 때문에 상당 부분 실패하기 때문에 접목 전에 한 50%가 좌우하고 접목 후에 하고 겨울까지 가면서 50%가 좌우를 해요. 실제 접목 성공률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여기다가 지금 한 10가지 정도 해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를 해놨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하시는 게 이렇게 반을 쭉 짜게갖고 하는 짜개접하고 옆을 이렇게 깎아갖고 깎기접을 하거든요. 이 두 개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일단 접목 확률이 50%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접수를 깎으면 둘 중에 한쪽만 맞추잖아요. 그럼 둘 중에 이제 한쪽만 맞추면 일단 여기서 확률이 50%로 줄어들죠. 근데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이 한쪽만 맞춘 것부터 시작해 그 다음 과정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몇 프로쯤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생물학이나 농업 쪽에서 얘기하는 개념에서 양쪽에 두 개니까 양쪽에 다 맞으면 일단은 더 성공률이 높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쪽만 맞추니까 일단 반이에요. 그리고 나서 통상적으로 여기 위에서 이렇게 쭉 밀어 넣어요. 여러분들. 그죠? 아니면 이 양쪽에 껍데기 쪽을 맞추든가. 근데 실제 이렇게 하면 성공률이 되게 낮은 것이 좀 금방 보여드릴게요. 돋보기도 뭐 여러분들 보시면 될까요? 어떻게 하냐면 통상적으로 사람들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뭐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유튜브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 교육할 때 요렇게 하고서 이제 대목에 그러니까 제일 가해가 표피고요. 그 다음에 표피 바로 안쪽이 표피가 자라는 바크의 형성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광합성한 약물이 내려오는 관이 있고요. 그 안쪽에 밑에서 물이 올라가는 관이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 껍데기를 좀 벗겨봅시다. 자, 여기에 붙어 있는 얇은 막이 있어요. 긁어보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물관이고요. 밑에서 물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이쪽 껍데기 쪽으로 붙어서 떨어지는 부분이 위에서 광합성한 양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물관하고 체관이 딱 맞으면 좋은데 물관하고 체관하고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얘의 체관이 얘의 물관하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살아요. 이게 좀 밖으로 나가서 얘의 체관, 그러니까 양분 쪽하고 얘의 물관 쪽하고 이렇게 좀 같이 붙어도 살아요. 얘한테 수분만 공급이 되면 얘는 일단 목숨이 붙어 있는 상태, 얘가 이제 다시 상처 치유하는 개념이고 얘도 상처 치유하면서 그게 복원이 돼 버려요. 여러분들 저런 거 하잖아요. 예, 높이뛰기 개념에서 뭐라고 하죠? 이것들아?
에어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공중선문. 예, 공중산목 그거 할 때 여길 긁어내는 이유가 예, 침묵할 때 여기에 이제 그 뿌리 밝은 재들 칠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흙이나 뭐 상토 뭐 하잖아요. 그때 그냥 이걸 긁어내거나 뭐 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만 먼저 일단 복원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긁어내는 거예요. 긁어내도 일부분은 붙어 있고 중간중간으로 밑에서 물이 올라가서 위에가 살아요. 그래서 긁어내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 간격을 보시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얘를 좀 길게 하고 얘를 좀 밖으로 꺾으세요. 그렇게 하고서 안에서 물관하고 채관을 딱 일치시켜 놓고요. 그리고 그 각도 그대로 이 위까지 올리세요. 지금 그대로 올리면 요만큼 안으로 들어가서 얘보다 얘가 왜 그러냐면 얘는 나이 먹어서 이 껍데기가 좀 두껍고요. 얘는 어리기 때문에 이 껍데기 부분이 얇아요. 가운데 맞추는 게 아니라. 예. 요렇게 해서 이 나무하고 껍질 그 경계면 딱 보일 거예요. 아무리 눈 나빠도. 그럼 경계면하고 이렇게 하면 밑에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그런 그 각도 그대로 맞추면 그리고서 여기를 좀 눈 밝거나 젊은 사람들 여기를 보면 그대로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만큼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요거 마찬가지 그렇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가운데 잘라서 그런데 얘도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좀 벌리세요. 상관없어. 이쪽 면만 살아있으면 되니까. 깎기 접은 안에하고 밖에하고 이 경계가 있긴 하지만 이 짜게 접은 양쪽 다 맞을 확률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접수하고 대목하고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 자를 때 이쪽 면 두께하고 이쪽 면 두께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왜 이유가 무엇이냐면 큰 것들 여기에 끼웠을 때 똑같이 하면 어느 때 이렇게 반대로 꽂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딱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맞추고자 하는 한쪽 부분을 이쪽 부분 두껍잖아요. 왜 그러나 이 끝을 보면 여기까지 껍데기가 있는데 여기는 일부러 껍데기를 날려버렸어요. 좀 얇게. 약간 삼각형 스타일.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차이는 주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맞추고자 하는 쪽 중에 반듯한 쪽에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추고서 이렇게 그대로 올려서 이렇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 나이가 비슷하니까 여기가 별 차이 왔거든요. 근데 이쪽은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얘를 꽉 눌렀을 때 얘는 들뜨지만 얘는 꽉 붙게 돼요. 틈이 없는 상황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요거는 요렇게 해서 설명을 그냥 간단히 끝내고 그냥 밖에 나가서도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접목을 하셔도 되고 오늘 실제 1시간 한 11시 10시 좀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만큼 좀 될 거예요. 아까는 좀 많이 왔었는데 자 여기 보면 실제 밖에 가서 내가 이런 했던 것들 돌아다니면서 보고서 왜 그렇게 했는지 하고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기본적인 사항은 좀 설명을 드리고 얘하고 얘는 요 세 개는 어떤 거냐면 중간에 가지가 하나도 없는 데들 있죠. 아니면 내가 잘라내고 뭐 하다 보니까 그쪽이 텅 비어 있을 때 그 가지를 만들 때 사용하기 참 좋아요. 물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자르고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렇게 살려놨다 여기를 잘라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방법 논의 개념이고 그렇게 하고 얘는 아까 짜게 접나 깎기 접의 개념인데 이게 얘 같은 경우는 한쪽 면밖에 안 맞잖아요. 얘는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 둘, 셋, 6면이 맞아요. 6면을 최하 3면이 맞기 때문에 어떤 방식 완전 초보자가 하더라도 셋 중에 하나는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접목이란 게 1cm 이상 그러니까 접수의 두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1cm 이상만 물관하고 채관만 한쪽만 맞아주면 접목이 살아요. 근데 최소한 세 가운데 중에 하나가 1cm 이상 안 맞겠어요? 아무리 눈 감고 하더라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 물관하고 채관하고 이런 걸 맞춰줄 필요 없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그냥 껍데기 부분 좀, 얘하고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껍데기 부분을 좀 들고 접수를 집어 넣은 상황이에요. 되게 잘 살아요. 얘를 이 밑에 거부터 일단 저기 하자고요. 이 상태에서 칼질 하다 보면 나무가 잘리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쫙 그 따라서 내려가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얘를 되도록이면 길게 하세요. 여러분들 배우고 뭐 할 때, 남들 하는 거 배우고 뭐 할 때면 짧게 하잖아요.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저기 하고서 여기 껍데기를 목질이 드러나지 않게 살짝 벗기세요. 좀 많이 벗겼는데 반대쪽을 좀 벗겨볼게요. 이렇게 해서 껍데기를 살짝 좀 벗기세요. 이 벗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넣었을 때 안 벗겨도 상관은 없어요. 이쪽 부분이 얘의 한쪽 면하고 이쪽 부분에 얘의 한쪽 면은 닿긴 하지만 아까 여기 껍데기를 벗겼잖아요. 이 위에 부분하고 여기하고 닿아서 양분이 얘한테 공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살짝 벗겨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안 벗겨지면 이게 좀 두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뜨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 얘를 살짝 벗겨주면 아까 여기였죠. 이렇게 하고서 얘를 반듯이 끼우지 말고 약간 좀 대각선으로. 그리고 얘는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좀 얇은 게 좋아요. 두꺼운 거는 꽂기가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안 들어갈 때까지 충분히 꽂아주고 그렇게 해서 실링을 하고 여기하고 여기는 아무리 비닐로 잘 하더라도 그 완전 실링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비 오면 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 예전에 하던 방식이에요. 밀랍하고 송진하고 돼지기름하고 섞어서 지금 되게 오래 쓰고 있어요. 밖에 나가면 이걸 사용해서 메꿔준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이거 만드는 방법 알고 싶으면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송진하고 돼지기름은 집에 가서 구하시고요. 밀랍은 저기 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내가 좀 잘라드릴게요. 많이씩은 필요 없고 원래는 비닐 실링하고 이걸 이런 식으로 막아야 되니까 이따 밖에 나가서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것들을 보여줄게요. 이 방식이 있고요. 밑에서부터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생육기 때 싹이 막 트고 좀 자라고 할 때 그때가 좀 쉬워요. 되게 잘 살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칼날을 하고서 이렇게 망치를 쳐서 구멍 빵 뚫기도 하고 칼로 하기도 하는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없고요. 위아래 바뀌지 않게요. 그래서 그냥 실링하면 돼요. 얘하고 이 장점이 뭐냐면 한 두세 달 후에 그냥 풀어줘도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바로 그냥 붙어버려. 여기에서 싹이 난, 눈 타서 싹이 난 그런 효과하고 똑같아 갖고 이렇게 실링을 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때 좋아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사이즈를 같은 사이즈로 해서 실제는 한 3cm 겹치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얘는 위쪽, 얘는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겹치게 그 사이즈로 해서 이런 개념이죠. 실제 똑같은 자리는 여기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자르고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아주 큰 경우도 하잖아요. 상처 치유하는데 참 오래 걸려요. 여기 상처 치유하는데. 근데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들은 한 두세 달만 지나면 어디다 접목했는지 좀 몇 발짝 떨어서 보이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거 클로저도 큰 문제 없이 저기 하고. 방법이 어떤 거냐면 자,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실제는 이거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했는데 자, 봐봐요. 이 뒤에 내가 손을 잡아야 되는데 손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따 밖에 나가서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접수하고 대목 자를 때 절대 이렇게 자르지 마세요. 이렇게
둘째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땐 뒤집어서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자를 때 아주 가는 거는 칼이든 뭐든 할 때 잘 되는데 두꺼운 것들은 그렇게 자르지 말고요. 얘를 45도 각도 이상으로 자르세요. 이렇게 하면 얘 칼질할 때 힘이 안 들고, 봐봐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잘라졌잖아요. 얘 칼로 하면 힘 하나도 안 들고, 안 들면서 내가 원하는 이 길이를 정확하게 자를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뚝 자르고서 이거를 그 힘으로 여러 번 해서 이렇게 깡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아까 그런 식으로 자르면 딱 한 번이면 돼요. 자, 여기로 해서 잘랐다 치고요. 그리고서 얘의 4분의 1 되는 지점에 2분의 1, 4분의 1 되는 지점에 칼을 이렇게 넣고요. 얘의 2분의 1, 4분의 1 되는 지점에 칼을 이렇게 넣고, 사이즈가 비슷하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서 사이즈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양쪽의 껍데기 두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한 바퀴, 물관하고 채관이 한 바퀴 다 맞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처가 이게 전체가 다 한 번에 치유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 지나면 어디다 접목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리고 여기 그냥 실링 하는데 별 어려움도 없는 상황이고요. 자, 하나씩 빼고요. 네. 보실 분 보시고 가지고 가서 뭐 하셔도 상관이 없고. 이걸 비닐로 실링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보라고 지금 그러는 거니까 그리 아시고요. 밖에 나가서 실제 실링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접목 확률 이게 제일 좋은 확률인가요? 지금 한 거 금방 보이는 거. 이 확률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도 성공 확률 되게 좋아요. 먼저. 그러니까 이접은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묘목을 파실 거라면, 묘목을 파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면 그 묘목 팔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스탠다드가 땅에서 한 10cm쯤 자르고서 깎기접이나 짜게접해서 올라온 것들,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들은, 자, 이 나무를 이제 설명해 가면서 할게요. 여기 뚝 자르고 하면 이 상처 치유하는 데고, 여기서부터 상처 치유하는 데 2, 3년 걸리고, 여기서부터 또 나무를 다시 키워야 돼요. 이거 완전 어린 묘목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따 저희 가서 한 나무 그런 게 있는데, 한 10cm쯤 모든 가지를 자르세요. 그리고서 여기다가 이런 방식으로든 저런 방식이든 쭉 접목해서 살리면 그 해에 가지가 한 서너 개 뻗고, 그 해에 여기에 꽃눈이 맺혀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 나무에 몇 개는 열어줘야 이게 도장지로 크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뿌리는 그대로 있고 줄기가 다 잘렸기 때문에 여기다 양분을 엄청나게 공급을 해서 얘가 기본적으로 1m 이상씩 커요. 모든 가지들이. 이따가 나가서 이것도 실제 해야 할 거니까. 자, 그리고 이 부분. 요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단지 옆구립하고 톱질하고 옆구립하고서 아까 그 개념으로 해서 끼우고 하는 거고요. 여기 상처 치유하는데 좀 걸리죠. 그렇지만 그 민가지 상태인 것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고요. 자, 그냥 응급 처방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일이 다 자르면 눈 하나씩 다 버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위를 마감하면 딱 좋아요,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 그 접수가 많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접수가 작을 때는 눈 하나하나를 아낄 수 있어요. 두 개씩. 2개든 3개든 이제 접목 잘 하시는 분은 접목 잘 하시거나 접수가 귀하면 한 눈씩 쓰는 거고요. 내가 이거를 왜 갖고 오라고 했냐면 요거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실제 위에 세 눈을 땄다고 치고 요 눈이 가까이 있어서 그 버려야 되는 눈인 경우 있잖아요. 잘라낼 때 버리기도 하고
접수가 많으면 그냥 눈 따서 붙이면 되는데 접수가 없고 아니면 귀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 눈을 살리세요. 어차피 깎을 적에 이는 깎아서 버리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른 거거든요. 좀 더 길게 해야 되겠다. 잠깐만요. 버려지는 눈이나 아니면 눈을 따갖고 여기 탁 맞추면 실질 여기 가까이 좀 와보세요. 여기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접수도 대목도 여기 요선이요. 까맣게 보이는 선. 그러니까 위에 지금 깎은 거로 보면 요선에 맞춰줘야 돼요. 요선이 얘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얇고 얘는 두껍잖아요. 일단 한쪽 면만 보이고 저기 할게요.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맞춰서 얘를 지금 더 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얘가 움직이니까 상관없는데 현장에 가서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얘보다 크게 따야 돼요. 눈이 있죠. 그 눈은 위아래 없어요? 있죠? 있죠. 요런 일어서 사야 돼요. 지금 현재 개념으로 보면 요 개념으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가 한참 안에 있었잖아요. 잠깐 질문 좀 할게요. 네. 지금 요 접수가 네. 요걸 잘라냈잖아요. 넓게 네. 잘라냈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요 간격으로 그대로 딱 맞춰갖고 딱 하면은 더 안 좋습니까? 아니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얘하고 나이가 똑같으면 요 두께가 똑같으면 자 봐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한 2mm 정도 되죠. 근데 얘는 1mm밖에 안 돼요. 이 껍질 두께가. 결국은 무슨 얘기죠? 얘보다 1mm, 이 가해보다 1mm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맞춰 이거죠. 그래서 이 딸 때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마찬가지인데 딸 때 이 두께를 항상 봐야 돼요. 어디가 경계선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큰 대목 실제 밖에 가서 큰 나무들 자르면 이만큼씩 두꺼워요. 이 가해가 껍질 부분이. 그리고 얘는 이렇게 얇고 그러면 한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 정도 들어가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맞추면은 저게 네. 안 맞아갖고 안 맞아갖고 죽어버리니까. 지금 양쪽을 다 못 맞춘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게 따면 얘도 여기서부터 넓게 땄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냥 시범으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그런데 이쯤 맞춰줘서 테이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포포가 밤나무나 사과나무나 포포나무가 접목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웬만큼 해도 살아요. 사후 관리 부분만 더 잘해주면 다음에 그 묘목을 써먹을 수 있을 상황까지. 사람들이 발레도 된다는 게 포포나무거든요. 네. 너무 안 자라서 안 자라는 거는 안 자라는 건 다른 원인이에요. 다른 거죠. 뿌리가 끊겼거나 4년 전에 심어놨는데 이만해요 지금. 그걸 밑에 뿌리 쪽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 봐도 뿌리가 베베 꼬인 게 보여요. 그리고 올해가 8년 차인데 얘만큼도 못 컸어요. 그보다 한참 늦게 심은 게 이만큼씩 컸는데 그 실생이나 그 품종 젠뜩 가지고 계신 분
막 이렇게 큰 것들 이따 밖에 나가서 보여줄 건데 이 방법을 쓰세요. 그냥 눈 감고 접목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자르고 칼질을 딱 하고요. 살짝 들으세요. 어떤 방식으로 들어도 상관없는데 한쪽만. 아니 양쪽 다. 양쪽에. 한쪽만 들어도 되고 양쪽 다 들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껍질을 살짝 까면 양쪽 다 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서 여기 이렇게 쭉 넣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성층이 다 맞고요. 그 다음에 형성층 맞춰주려고 이런 애를 쓸 필요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 이거 맞춰서 그 확률 낮고 뭐 한 거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그냥 꽂고요. 그러니까 여기 깎은 데 최대한 들어가고 그리고서 그냥 테이핑이에요. 비닐이나 뭐야. 그냥 이렇게 실링 해주면 돼요.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실링하면서 저 위에 절단면도 같이 이렇게 해주면. 네, 작은 거는 비닐로 절단면 비닐 늘려가면서 저기 해주시고 크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 원래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 올라오잖아요. 자, 작으면 이렇게 늘려갖고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여기 다 씌워져요. 근데 이게 크면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 도포제를 바르든지 도포제 발라주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초코파이 드신 빈 봉지 주세요. 내가 자주 써먹는 이만한 것들에 접목할 때 자주 써먹는 방법인데 얘를 살짝 구멍 조금만 내세요. 그리고서 이렇게 꽂으세요. 그리고서 잡아매세요. 이건 처음이네. 잡아매면 이제 다 했잖아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여기를 살짝 늘려서 이렇게 한번 메꿔주면 여기 틈이 완전 메꿔져요. 목을 한번 네. 감아주면. 그때 이 비닐은 뭐에 오염되어 있거나 그 썩거나 뭐 할 수 있는 게 묻어 있지 않은 좀 깨끗한 걸로. 이 방법 되게 좋아요. 투명해도 되고 안 투명해야 되고 상관없고요. 오늘은 저거 하나 배워가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자, 요거는 저 중동 애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이 접목에 약간의 응용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따고서 이걸 좀 짧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하고서 여기를 이쪽 부분에 원래 이렇게 반듯하게 하잖아요. 그거를 날리지 않고 반대로 칼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조금 더 보하면 여기도 이렇게 좀 칼질을 해주고 그러면 이쪽 면은 다 됐잖아요. 이쪽 면에도 약간 좀 칼질해주면 좋아요. 그렇게 하고서 아까 내가 알려드렸던 대로 얘를 길게 좀 저기 하고서 밑에 맞추고 그리고서 이렇게 위에 맞추고요. 그리고 얘를 다시 또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뒤쪽도 이렇게 맞춰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면, 두 면, 세 면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쪽 면도 이제 똑같다면 최소한 세 면은 맞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접목의 장점이 어떤 것이냐면요. 여기 접목, 여기 상처를 치우는데 되게 오래 걸리죠. 이렇게 꺾이고 무해도 얘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설령 안 붙었어도 얘의 양분이 이리 가서 얘는 목숨만 붙이고 있다가 일정 시간 지나서 이제 활짝 제대로 되면 여기도 그
뭐죠? 캘루스, 그러니까 그 상처 치유 조직이 생겨서 여기를 덮어버려요. 되게 빨리 덮어버려요. 그런 건 봤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접목하지 말고 여기 약간 좀 사선으로 긋고 너무 크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 상처가 금방 아물고 썩어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나무가 작으니까 하나만 접목했잖아요. 근데 뒤집어서요. 이보다 더 크고 뭐하고 하면 2개 내지 3개, 4개를 접목하세요. 최종적으로 반드시 키울 거면 하나만 키우고 그냥 사방팔방으로 복숭아 마냥 가지를 뻗게 할 거라면 그냥 이렇게 키우면 되는데 하나만 키울 거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거 할 때 저처럼 그냥 이렇게 들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그 손톱깎이 그 한쪽 면 있잖아요. 그 뒤에 뭐 이렇게 다듬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비슷한 거나 이런 걸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들어주기도 해요. 이렇게 찔러 갖고. 저기 다시 껴야지. 자. 여기 접목 하나가 한 2-3개 해서 싹을 키우세요. 그리고서 이 나머지 2개는 희생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 상처를 다 덮으면 그렇지 않으면 쭉 썩어 들어가잖아요. 이 큰 거 같은 경우 여러 개를 해서 하고서 얘를 몇 년간 키워가면서 얘를 점점 죽여서 여기가 다 상처가 유압돼서 여기 덮어버리면 아니면 그 중간에 곁가지로 쓰셔도 되고 처음 몇 년은 희생지로 쓰는 방식이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좀 굵은 거에 네. 유튜브를 보니까 드릴 잡을 하더라고요. 네. 드릴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이즈를 그냥 네. 깎아서 네. 꽂던데 그 확률이 좋던데요, 그게. 그거 100% 살아요. 저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줘보세요. 이거. 아니요. 이거. 아니요, 줘보세요. 이거하고 똑같이 얘도 지금 한 바퀴 삥 돌았잖아요. 똑같은 사이즈를 했을 때 그거하고 똑같이 내가 지금 그거에 들고 다닐 드릴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유선 드릴밖에 없어갖고 그걸 설명을 안 하고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살짝 전체적으로 이 겉부분만 좀 벗기세요. 이렇게 벗기고 이 안쪽은 이런 개념으로 좀 깎고 그렇게 해서 1cm 이상을 구멍을 뚫으세요. 예. 그렇게 하고 하면 이거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360도 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60도 맞이나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360도 맞이나 맞는 건 다 똑같아요. 어차피 요 한 바퀴 껍데기 쪽으로 해서 양분하고 수분이 하면서 이 나무가 살아있는 거니까 이게 되게 그 성공률이 높아요. 아니면 접수를 미리 다 잘라서 여러 개 같은 사이즈로 묶어서 고름만 쪼르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할 때 드릴이 이렇게 직각으로 뜨는 게 아니에요. 45도 각도든 얼마든 내가 가지 방향을 보이는 대로. 그러면 여기 가지 네. 여기를 띄고 거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없는 쪽에만 하시고 있는 가지 웬만하면 살리세요. 그리고 포포잎 같은 경우 한 이만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지하고 이 가지 사이에 최소한 이거의 2배만큼 거리를. 네. 자, 이놈을 직접 쓸 건 아닌데, 자, 상순에서는 눈을 하늘로 가게 해야 돼요. 근데 곁눈에서는 이 접목할 때 눈이 하늘로 가게 하시면 안 돼요. 옆으로 측면으로. 네, 왜 그러냐면 얘가 눈을 하늘을 보고 있으면 얘는 하늘로 가게 돼요. 도장지로 자라게 돼요. 그래서 곁 가지를 쓸 거는 항상 좌우나 뭐 약간 좀 비틀든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좌우로 가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그렇지만 가지가 여기 있어갖고 얘하고 중첩된다면 이 눈을 저쪽 방향으로만 보게. 이쪽은 없애거나 아니면 그냥 희생지로 쓸 수 있게. 얘가 하늘로 가게 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이제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를 적에 밑에 자르고 얘를 위쪽을 자르면 기본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그 자를 때, 밖에 나가서 자를 때 자르는 방향이 있어요. 이 접수를 밑에 붙이시면 안 돼요. 스스로 자라다가 얘 무게 때문에 여기 접목 부분이 찢어져요. 위에거나 약간 위에면 쪽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람이 이쪽에서만 불면 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 얘도 좀 달리 해줘야 되고요. 바람에 꺾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큰 바람 부는 쪽에, 태풍이나 아니면 바닷가 쪽에. 그런 때 이쪽에서 바람 부는데 이쪽에다 붙여버리면 이 밑에 붙인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바람 불면 그냥 이렇게 뚝 부러지는 이런 상황. 그래서 차라리 이쪽에 붙이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바닷가나 산 밑에 같은 경우는 항상 불어오는 바람이 예외는 좀 있긴 하지만 큰 바람들은 항상 한 방향에서 불어오거든요. 이제 완전 붙고 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4월에 접목을 해서 6월, 7월 되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나 이런 개념으로 붙인 거는 완전 다 붙어서 웬만큼 바람에 견디는데 이렇게 짜게 접이나 깎기 접으로 했을 때는 그게 안 붙거나 아니면 이 사이즈 때문에 그 한쪽 면만 저기 하고서 그 상처가 다 치유 안 됐을 때는 바람 불면 부러져요. 자, 제가 설명할 건 여기까지고 혹시 나가기 전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드릴 할 때 몇 cm 정도 들어가야 돼요? 1cm 이상만 들어가면 돼요. 막 여기까지 관통할 건 없고 그냥 드릴 점 얘기 나온 김에 여기서는 그런 거 없는데 여기를 아예 관통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이 나무 대목이 시원찮거나 아니면 뿌리가 시원찮을 때 이 관통시키고서 적당히 붙여놓으면, 그리고서 이쪽 화분이나 아니면 땅에 심어놓으면 크면 얘를 살릴 수도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아예 그냥 관통 뚫기도 하고 그냥 옆에다 해서 옆구리 꽂기도 하고. 이따 밖에 나가서 몇 개 좀 보여줄 거거든요. 보통은 위에서 밑으로 째잖아요. 얘를 밑에서 위로 째요. 자, 얘 뿌리가 시원찮거나 대목이 시원찮거나 활력이 떨어져서 화분여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밑에서 실장으로 해서 뿌리 이쪽 뿌리는 괜찮은데 요가 상처 있거나 끊겼거나 뭐 할 때 여기서 도장지도 참 큰 거 몇 개 나온 거 있거든요. 걔를 이렇게 접목하세요. 여기 위에 깎아갖고 이렇게 접목하고 실링을 하면 얘도 뿌리 있고 얘도 뿌리 있기 때문에 100% 살아요. 그 다음에 가지가 이쪽까지는 있는데 이쪽 면에 가지 없으면 얘를 꼬부려 갖고 이렇게 붙이세요. 이렇게 된 거죠, 실제는. 이렇게 붙이세요. 그렇게 하면 이쪽 면에 껍데기 벗기고 이쪽 면에 껍데기 벗기고 이렇게 붙여버리면 돼요. 점프. 네. 이따 저기 가면 옛날에 접목한 거 있고 한 개 접목한 거 있는데 그런 개념들. 그 다음에 여가 상처 났으면 사다리 접이란 것도 있어요. 다 이쪽 면이 다 죽어버렸어요. 동해를 입든 벌레 먹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가 아예 없어요. 이 나무가 목숨만 붙어 있는 상황.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가 접수예요. 이렇게 하세요. 사다리로. 예, 사다리요. 상처가 크면 여러 개를 하시고요. 상처가 작으면 하나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접이 얼마나 잘 사냐면 밑에든 위에든 둘 중에 한 곳에서는 최소한 영양분을 공급을 받을 거잖아요. 양쪽에 다 받을 수 있고. 얘 되게 잘 살아요. 지금 깎아놓은 거기가
이제 죽었다고. 예, 예, 죽었다고. 동해에 입든, 아니, 썩었든, 아니면 벌레 먹었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를 경우에 따라서는 한 서너 개를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크면 다 안 올리네 그것도.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좀 더 응용을 해서 여기는 배기 싫은데 이 위에는 분지하기 딱 좋다. 그러면 밑에다가 다이를 만들어 놓고 화분을 갖다 놓고요. 어디 있어? 화분을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요. 화분 한 서너 개 갖다 놓고. 그리고서 이제 여기가 전목이 사르면 여기를 자르고 이걸 묻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익는 게 아니라 이 접수가 익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씌워줘야 되고, 또 나무에 따라 복숭아 나무나 이런 거는 뒷면이 그러니까 이 보이는 부분이 햇빛으로 노출되면 나무가 익어버려요. 근데 포포는 좀 그게 덜한 상황이고. 지금 순서가 틀렸어요. 제일 먼저 내 손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각각의 얘네들을 소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반대로 했어요. 그죠? 이 뒤에도 딱 맞잖아요. 뒤에 보세요. 이쪽 뒤에. 아까 한참 벗어났었는데. 그리고 이 눈이 날렸으니까 두 눈을 남길 거면 여기쯤 자라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는 안쪽 이제 눈은 없어버리면 되겠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이핑하고 싹이 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 남기고, 싹이 둘 중에 하나는 실하게 자라고 하나는 부실하게 자랄 거예요. 실한 거 남기고 나머지는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랐잖아요. 새로 났잖아요. 이 가지도 이 저기 막 다른 나무처럼 자라는 속도는 비슷한가요?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도? 뿌리가 그 상처에 입거나 시원치 않지만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자라요. 원 네. 본대처럼 그렇게 자라는 속도나 네. 도 비슷해요? 얘가 아까 저거하고 똑같이 굼벵이 잡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리 잠깐 왔다가 조기 가서 보고 가자고요. 네, 싸놓으면 안 돼요. 그 말매미 유충 그 굼벵이 있잖아요. 걔는 갉아먹는 성질이 있어요. 여기 와 보세요. 이따 저자에 가서 다시 보여줄 건데 뿌리가 뱅글뱅글 돌아서 위에만 있어요. 얘를 누가 8년 됐다고 하겠어요. 아, 작년에 열매를 열렸더니 열매가 하도 커갖고 문적을 한 거. 여기가 지금 테이핑으로 뭐 했지만 여기가 완벽하게 실링이 안 돼서 아까 그 마감제이트 도포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걸 여기다 지금 발랐어요. 이런 식으로. 나무들 죽는 이유 중에 뭐 두더지 어쩌고도 있지만 두더지는 그냥 지나가고 말거든요. 지나가면 한쪽 뿌리만 끊기지만 얘는 말매미 굼벵이 있잖아요. 걔는 이 주변에 잔뿌리를 모두 다 끊어버려요. 띄우면 안 되고요. 얘가 이렇게 딱 붙어야 돼요. 여기가. 마비시켜야 되는구나. 예. 그렇게 해야 이게 균일하게 잘려. 이 상태에서 얘가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춰서 칼날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얘랑 저걸 안 되게 또 갈고 해야 된다. 탁탁 끊어내고. 자, 이거 설명을 할게요. 이거 만능처럼 어느 거든 상관없이 이거 만능처럼 사람도 설명하고 사라고 하고 뭐 하잖아요. 절대 사주면 안 돼. 이거 전혀 의미. 지금 얘가 성목갱신한 건데 얘를 좀 잘못한 게 뭐냐면 여기 갱신했고 여기 했는데 여기 민가지예요. 접목했는데 그늘에 가려서 이 싹들이 죽었고요. 여기에 접목했던 자리거든. 여기 이만큼 자랐다가 이 그늘에 가려서 죽어버린 거고요. 살짝 벗겨주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꽂고요. 그냥 테이핑하세요. 근데 이제 방향을 바람 방향하고 얘 자라는 방향을 생각해서 이렇게 붙이지 말고 양 옆으로 갈 수 있게
1.5m, 2m.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위에다 붙여야 돼요? 밑에다 붙여요? 밑에는 안 아, 된다는 밑에는 거죠? 달 때 하지 말라고 떨어진- 그랬어요. 얘 떨어진다고 나무가 그러니까요? 크면서 작년에 해갖고 올해 열매 다 달아요. 옆에는 옆에도 상관없어요. 옆에 약간은 상관없어요? 옆에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언제 열어? 노산 성분이 많은 거지. 아니, 너무 들어갔어. 뭐 상관없어요. 얘가 좀 찢어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자르고 테이핑하고 많이 부를 때. 수분도 적당히 밑에서 끌어올리게 강제로 무슨 얘기냐면 싹이 나면서 이 싹에서 밑으로 오옥신이라는 물질을 내리면서 나한테 영양분 물모를 공급해줘라 신호를 보내요. 그럼 밑에서 신호를 보내고 잎이 크면서 그늘을 가려줘요. 근데 이걸